택배기사 영화 소개를 보시면은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산소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는 미래의 한반도, 전설의 택배기사 5-8과 난민, 4월이 새 어쩌 블라블라블 이렇게 써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오해를 안 할 거예요. 이 찍찍 긋고 250억 어디다 썼냐? 뚠뚠이가 보고 있다. 뚠뚠입니다. 제주도에 다녀오느라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신라호텔 짱. 오늘은 디테일한 분석편, 넷플릭스 쿠팡맨, 택배기사의 개연성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었어야 했는지 요청글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분석해보겠습니다. 방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안 보신 분은 영상을 꼭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럼 바로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았어! 첫 번째, 저에게 많은 분들이 사월이 대체 왜 저러냐고 분석해달라는 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사월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해야 빛을 볼 수 있는지,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중 분량의 상당 부분을 사월이라는 친구가 가져가는데요, 이 친구가 돌연변이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이 역할로서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사월이를 차지하는 사람이 이 아포칼립스 시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무언가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월이의 돌연변이의 피를 이식받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 행성 방사능 에 노출돼도 숨을 쉴 수 있다든가, 산소에 통제받지 않고 말 그대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든가, 송승헌 입장에서는 사오리를 제거해서 자신이 산소로 통제하는 파시즘적인 체제를 유지한다던가 등 사오리가 게임 체인저가 돼야 부여받은 역할이 빛을 보는 건데, 극중 사오리가 한 거라고는 총을 겨누는 사람한테 일직선으로 뛰어들어가서 친구가 대신 총 맞고 죽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개연성의 의문을 제시하셨죠. 당연히 의문이 들겠죠. 어떤 병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역할은 그 존재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오리의 절친한 친구들이 사오리 눈앞에서 죽어서 사오리가 이 사건을 트리거로 각성을 하면서 인류의 구원자, 돌연변이로 진화를 한다든가, 이 불안정한 돌연변이의 피가 이 각성으로 인해서 완성형이 된다든가 등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사건이 발달 또는 전개 또는 무엇인가로 변하고 진화하고 빌드업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오리가 그 많은 분량을 가져가서 한 거라고는 반말하는 쿠팡맨. 저런 친구가 말이 짠네. 두 번째, 이 또한 많은 분들이 대체 뭐냐라고 하셔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손 배우님이 연기하신 정보국의 소령은 원작에는 없는 캐릭터이고, 이 친구 또한 빛을 보기 위해서는 김우빈의 완벽한 서포터가 돼야 했습니다. 5-8이 너무 강력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지금의 컨셉대로 간다면 아무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총 쏘러 갈 때 힘내라고 옆에서 바카스 꺼내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건 회로가 타버려서 건지게 몇 개 없었는데. 그런데 설정을 살짝만 변경해서 5-8이 송승헌의 회사 신분이고 5-8과 동료들한테도 이 뚝배기의 칩을 받고 통제하기 때문에 반역할 수가 없고 거역할 수 없는 포지션이어서 5-8이 명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손으로 난민들을 죽이면서 멘탈이 붕괴되고 이도저도 못할 위기에 처하고 명령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을 때 정보국 소령이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코드값을 탈취하고 혹은 본인의 희생으로 5-8과 그 동료들을 송승헌의 회사에서 해방시켜 줬다면 5-8은 또다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더욱더 각성을 하고, 이손 배우님은 죽더라도 간지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철학적이고 아포칼립스 시대의 인간의 본성과 인간성을 유지하려는 현실과 이상의 대립이 그게 작품성을 높였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250억을 들여서 만든 작품 기대하면서 뚜껑을 열었더니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곤 쿠팡맨 뽑는데 대통령이 관전하는 이 씬. 집권 여당이 혹시 국민의 짐. 세 번째, 사실 이런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득권은 나쁘게 묘사되고 부자를 악으로 좌시하는데, 입장 바꿔서 행성 충돌로 전 인류의 90%가 사망을 하고 모든 기술, 문명, 자원이 사라진 이 시기에서 다행히도 살아남은 이과생이 한평생 목숨 바쳐 일궈낸 회사를 정부 혹은 난민들이 기부해라, 공유해라, 내놔라 한다면, 아버지가 만든 세상에 살면서 모든 걸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멍청한 인간들이 보입니다. 극중에서 나오는 게 새로운 쉘터의 수용 인원, 만들어낼 수 있는 산소의 한계 등 현실은 이상과 비례하지 않았죠. 난민까지 계획에 넣는 건 절대로 무리입니다. 산소 생산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전부를 살릴 수 없으니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선택이라 함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될까요? 바꿔 말하면은 정의란 존재할까요? 등 이런 철학적이면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 이런 이야기거리들을 즐겁게 물어
잡두드려 하면서 관객에게 충분히 던져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극중에서 대기질이 차차 개선될 기미가 보이자 일부러 대기질을 나쁘게 해서 군중들이 송수인에게 더욱더 기댈 수밖에 없는 장면을 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될 때마다 성능이 저하되고 배터리가 빨리 닳고 새로운 폰을 또 사고, 또 새로 출시될 때마다 성능이 저하되고 배터리가 빨리 닳고 새로운 폰을 또 사고. 애플 새끼야. 총평. 아포칼립스 시대의 이상과 현실, 정의와 철학 등 누가 죄인이면 누가 정의인가 등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선과 악이 바뀌는 다채로운 철학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0억 우레맨을 만들어버린 우리 심영래 감독, 조이석 감독님, 다음 작품에서는 더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실 거라 믿고, 오늘의 한 줄 평은요, 넷플릭스 대본은 읽고 투자하냐?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로또가 답이다. 안녕.